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크서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눈이 많이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크서클이 있으면은 어디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 좀 쉬어야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피부과에서든 이제 성형외과에서든 이런 시술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좀 아셔야지 내가 정말 시술을 받아도 되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크서클은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의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 또 민간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통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이 담음이란 것은 통찰의학적으로는 림프 오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림프의 하수구가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리고 뭔가 순환이 뻑뻑한, 그래서 진액이 좀 탁하고 그리고 혼탁한 이런 상태를 담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다크서클도 그런 원인에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다크서클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우리가 원인 될 수 있는 것은 눈을 너무 많이 써서 눈이 피로해져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지정맥류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건데, 보통 서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는 자세, 특히 하이를 신고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이 된 상황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똑같이 우리 눈 하안검이 있는 안쪽 이 근육도 눈을 이렇게 감으면 수축이 되고 눈을 크게 뜨면 이제 이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축이 되는 이 상황에서 피를 우리가 짜주거든요. 그래서 눈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TV나 뭐 이런 영상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집중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눈을 깜빡임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임이 근육을 수축하는 건데, 이 행동을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눈을 깜빡이질 않으니까 근육에 피가 공급이 잘 되질 않고, 피가 공급이 잘 되질 않으니까 이게 정체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축을 해야 되니까 동맥이 가야 되겠죠. 근데 동맥도 잘 가질 않고 계속 떠 있다 보니까 이완이 돼 있어서 이 근육을 잘 쓰질 않으니까 이 정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가 잘 가지 않는 것은 눈을 잘 깜빡이지 않는, 근육을 수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액이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원인이냐면은 정맥과 림프의 두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맥이 예를 들어서 배액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눈을 많이 비비거나 그러면은 눈을 압력을 주니까 안화경막, 여기 그림에 보시는 안화경막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은 정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혈관이 굵어져 가지고 그것이 시퍼렇게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크서클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림프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눈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비비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안구가 내려가면서 하안검이 볼록해지는 그런 아이백 현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눈이 가려워서 결막염이 생겨서 이렇게 비비면서 눈을 자꾸 스크래치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자극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결막임이나 아니면 비염이나 이런 비염에서도 우리가 다크서클이 종종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가공식품 첨가제를 같이 먹게 되겠죠. 그럼 가공식품 첨가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질 않고 정맥이나 동맥을 가지 않고 림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림프로 들어갔던 것이 몸 안에 계속 채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화가 되려면 잠을 잘 자야지 이제 멜라토닌이 림프를 정화를 시켜주고, 오염된 림프가 배출이 되려면은 소변하고 땀으로 배출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잘 하지 않고 땀을 잘 내질 않으니까 배출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늦게 자고 운동을 잘 안 한다, 편안한 삶을 좀 산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어쨌든 응시를 많이 해서 깜빡임이 별로 없다, 이랬었을 때는 림프의 배출이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림프를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평소 물을 잘 안 마시고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이뇨를 시켜주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을 가져다 오히려 바깥으로 빼는 역할을 하고, 먹는 탄수화물로 인해서 식품 첨가제들은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만성 림프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염이 있다, 코에 콧물이 잘 난다, 이러면은 같이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쪽 얼굴 쪽에 특히 림프 배출이 잘 되지 않다 보면 결국 눈과 코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코에서 배출이 잘 안 되면 눈에서도 이제 역으로 눈에서 코로 가지를 않으니까 코에서부터 막히니까 눈으로도 정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맥도 정체가 되니까 시퍼렇게 보이고, 그리고 림프도 정체가 되니까 배기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붓게 되고, 하안금이 붓게 되면 정맥과 림프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뿔혈이 생겨서 그게 마치 시커멓게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림프가 오염되는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알았던 질환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간이 있었다, 아니면 간염을 알았다, 아니면 콩팥에 물혹이 생겼다, 아니면 콩팥에 신우신염이 옛날에 한번 알았다, 이런 식으로 간이나 콩팥이 해독기관인데 이 해독기관이 한번 아픈 적이 있었다면 결국은 먹었던 음식을 정제를 못하니까 림프오염이 쉽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다크서클이 생길 확률이 좀 많아진다. 게다가 항상 뭐를 뚫어지게 보려는 이런 습관들이 안구 건조증과 함께 다크서클을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다면은 눈을 비비게 되고 눈에 자극을 자꾸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눈 밑에 하안금을 불룩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맥이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환에 방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크서클을 이제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담음이 림프의 혼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물은 적게 먹고 TV나 폰을 많이 보면서 그런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몸은 안 움직여서 땀은 배출을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크서클이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결국 피부에 이게 다크서클이 왔다는 것은 간에 어떤 심각한 해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콩팥에서도 해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시를 하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를 하는 것을 눈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통찰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내가 눈을 너무 필요하게 많이 썼고 몸에 해독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으니까 뭔가 빨리 쉬어줘라라고 몸에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다크서클을 과연 시술로 해결하면 되는 건지, 바깥에서 우리가 정맥을 태운다, 레이저로, 그리고 하안검 수술해서 지방을 뺀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다크서클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마스킹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제대로 해준다기보다 바깥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속에서 계속 올라오면 이제 재발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이 몸 상태를 고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몸을 고쳐야 되냐면은 만성 림프 오염을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푹 자야 되겠죠.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을 가공식품을 끊으시고 이제 채식 위주로 야채, 항산화 식품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운동을 하실 때 땀이 날 수 있는 정도로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 단순한 만성 림프 오염에 눈을 또 많이 쓴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눈을 최대한 안 쓰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뭔가를 본다는, 뭐 스마트폰을 보든 TV를 보는 게 뭔가 보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고, 눈을 감고 있는 행동들이 많아져야 된다. 결국 일찍 자든 중간에 눈을 감고 쉬는, 명상을 하든 그냥 우리가 탕에서 눈을 감고 쉬든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눈을 감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보는 시각에 어떤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눈을 그만큼 많이 떠서 눈을 감는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하재 정맥류 제가 설명드릴 때 등산에서 많이 걸어 올라가면은 정맥류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쓰면 순환이 되듯이 눈의 근육을 이제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이는 것을 원래는 한 4초 정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깜빡깜빡이면서 하고,
또 이런 운동도 좋습니다. 눈을 이런 식으로 눈을 좀 자세히 보려는 하안검의 근육을 살짝 수축을 해주면은 이게 눈을 뒤로 밀어 넣으면서 안화경막을 강화를 시켜주고 눈에 있는 이 관략근을 조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해서 또 힘을 빼시고 또 이렇게 있다가 힘을 빼시고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해주시면 눈의 관략근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 하안검이 블록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피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동맥도 그쪽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만성 림프 오염을 줄이는 자고 먹고 움직이는 이 세 가지로 해서 림프 오염을 제거해주면은 결국 우리가 동맥으로 피가 잘 가고 정맥으로 피가 잘 빠지게 하면서 림프에 정화를 시켜주면 다크서클이 차츰차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6개월 이상 꾸준한 몸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크서클을 단순한 그냥 미용 시술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무언가 고장이 났다, 면역적으로 뭔가 떨어졌을 수 있으니까 내가 면역적인 어떤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건강을 챙기시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